안녕하세요. 제가 키보드를 진짜 많이 샀는데, 이렇게 많이 사려던 건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써보고, 딱 나한테 맞는 키보드가 뭔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써본 장단점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구매하는 기준은,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조용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휴대성인데 일단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사다가 저거 사다가 이렇게 키보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리뷰해 볼 키보드는 이 키보드인데요. 라이프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오랜 시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키스킨을 제가 안 넣어가지고 조금 더러워요. 이 조금 더러운 점은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유 오피스에서 최근에 새로 산 키보드입니다. 라이프성 같은 경우에는 펜타그래프 키보드로 저소음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소리가 다른 것보다 많이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키스킨을 써야 소리가 좀 덜 나요. 키스킨을 안 쓰면 소리가 좀 나고요. 그래도 다른 키보드보다는 소음이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청축 키보드 가끔 쓰는 사람들 있는데 제 친구 말로는 엄청 거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리가 많이 나서 키보드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적당한 소음이 난다고 생각하는 이 라이프썸 펜타크래프트 키보드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 위에 있는 보라색 키보드는 제가 많이 쓰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아이패드 쓸 때, 아이패드 들고 다닐 때 이거랑 같이 들고 다니려고 쓴 거거든요. 약간 저소음이나 조용한 곳에서 쓰기는 조금 그렇고 소리가 좀 나기 때문에 좀 카페 같은 데서 휴대용으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키보드거든요. 독거미 키보드라는 게 있다는 걸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독거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계식 키보드인데 소리가 잘 안 나요. 생각보다 이게 그 영상으로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데 실제로 내가 들어보면 공유 오피스나 독서실에서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소리가 안 나요. 거의 제 손가락 관절 소리만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소리가 아예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공유 오피스 피스에서 사용할 만한 키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제품이 두 개 있는데 이거를 제가 두 개 구매한 이유가 처음에 구매한 걸 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 자판을 구매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 된 자판에 있는 키즈2고 2 제품을 몇 년간 쓰다가 한글로 된 것도 사고 싶다 생각해서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 제품도 약간 아이패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때 같이 쓰면 괜찮은 저소음 키보드이거든요. 노트북은 아무래도 약간 이런 라이프성 키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하긴 하겠지만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키보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소음이라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눌러보면 거의 소리가 안 나는 수준? 아마 이 모든 키보드 중에서 제일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로지. 그 이름이 뭐였지? 키즈2고 제품이거든요. 이거 두 개는 구매했을 때 한글 버전이 조금 더 비싸고 영어 버전이 조금 저렴합니다. 근데 이왕 좀 편하게 구매할 거면 한글 버전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독서실용으로 많이 쓰는 롤업 키보드죠.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니고 가볍고 편합니다.
근데 이게 꾹꾹 눌러 써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 전에 구매할까 말까 할 때 엄청 고민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게 꾹꾹 눌러 써야 된다고 해서.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사용하는데 괜찮았다라는 평입니다. 롤업 키보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볍고 접이식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키보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벨킨 키보드이거든요. 벨킨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약간 노트북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죠. 이것도 저소음은 아니기 때문에 카페 같은 데서 약간 좀 소음 있는 장소에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아이패드를 넣어서 노트북 형태로 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구매한 지 엄청 오래되고 제가 안 쓰면 좀 되긴 됐어요. 안 그래도 이거 좀 부러진 것도 보이네요. 근데 한번 쓰면 제가 엄청 오래 쓰는 편이라서 그래도 이제 얘는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일단 진짜 조용한 독서실이라고 가정하고 그 키보드는 뭐가 좋을까 하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인데 진짜 숨소리만 나는 독서실이다 하는 경우에는 제일 소리가 안 나는 제품은 키즈2고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서 말했듯이 노트북보다는 아이패드용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노트북도 연결이 되긴 돼요. 이거는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소리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키스2고 제품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거미 키보드입니다. 독거미 키보드는 기계식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거의 안 나고 뭐보다 노트북 키보드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구매하게 됐는데 최근에 제일 만족스럽게 구매한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원래 키보드에 소리 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소리를 거의 나지 않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전부 내돈내산입니다. 키보드 이렇게 독서실 키보드는 이렇게 3개를 추천하고요. 근데 만약에 약간 조금 떠들어도 되는 공유 오피스라던가 조금 떠들어도 되는 회사, 조용한 회사에서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다 하는 경우라면 라이프성 키보드가 제격이거든요. 라이프성 키보드는 엄청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알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회사에서 키보드를 조금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이프성 키보드가 좀 적절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여기서 나머지 이거랑 이거 3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저손, 일하기보다는 휴대용으로 블로그 글 쓸 때 아이패드로 그럴 때 들고 다니는 가벼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넣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저소음 쪽으로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로롱 키보드는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서 제외를 제가 시켰거든요. 로롱 키보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매장이나 써보고 구매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패드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제품이긴 하죠. 벨킨 제품은 벨킨 제품도 이거 아까 이 제품처럼 휴대용처럼 들고 다니는데 근데 제가 저 보라색 아이패드 휴대용보다 더 큰 장점을 얘기하자면 이게 제가 귀찮아서 아이패드를 끼워 넣지는 않았는데 아이패드 끼워 넣고 한 번에 접이식으로 해서 약간 가방에 넣고 다닐 때 공간이 덜 차지하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놓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